기억나는 네팔에 잠깐 이제 봉사활동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친해진 택시기사님이 그 EPS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 와서 돼지 농장에서 일하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방문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또 뭐 나름 괜찮은 환경이었고 또 그 월급은 적지만 그래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뭐 그때까지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한 3년 전에 포천 이주 노동자 센터를 처음 방문하고 나서 이제 보는 환경을 봤는데 그때 이제 매우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분들도 계시구나, 그런 것들을 좀 느꼈던. 언론 매체나 뭐 영화나 아니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대강 알고 있었고요. 특히 과거의 산업영수생 제도 시절의 그 부당함이나 또 이주 노동자분들이 산재 사고를 많이 당하고 그게 보상받기 어려운 체계에 있다. 그리고 그들이 주로 3D 업종에서 일한다. 뭐 이런 정도로는 알고 있었는데 깊이 알지는 못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실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제 삶과 제 주변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이고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주 노동자라는 사람들은 제가 만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고 같아요. 오히려 이제 한국 기사나 이런 데 아니면은 이제 뭐 여론 혹은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막 외국인 노동자들이 뭐 범죄를 일으킨다 혹은 뭐 이렇게 사회에서 뭐 안 좋은 일들에 연루되어 있다 이런 시선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약간 좀 무서운 그런 이미지들이 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냥 무의식 중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한 3가지 정도가 기억이 나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화장실. 그 밖에 이제 덜컹 있는 그 간이 화장실의 그 상태를 보고 매우 충격적이었고요. 어떤 집에 갔던 것 같아요. 컨테이너 실제 살고 있었던 베트남 분들이셨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전기장판이었네 이제 두꺼운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불을 이렇게 둘러싸고 계시던 분들이었는데 그때 그 실내 온도가 영하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막 전기장판이나 히터를 틀어도 그 공간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계신 것을 보고 좀 충격적이었고요. 오이 농장이었나? 근데 그 컨테이너 그 비닐하우스 안에서 이제 농약을 치고 있던 2분 남자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생각보다 놀랐던 게 이게 연 마스크 딱 하나만 쓰고 장갑도 없이 그 농약을 치고 살포하고 계시던 모습들이 있어서 아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느낀 거는 되게 이분들이 한국에서 일하면서 힘든 일들 되게 많이 겪었잖아요. 산재를 당하기도 하고 뭐 돈을 못 받기도 하고 갑자기 직장이 없어지기도 하고 되게 부당한 일들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국 사람들 너무 좋고 한국에 살고 싶어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한국인으로서 되게 미안하면서도 정말 잘 품어야겠구나. 우리 같이 살아가는 한국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그 당시에 10년 동안 돼지 농장을 위해서 일했던 태국인 노동자인 이제 분초 씨가 사망을 하고 농장주에 의해 시체가 유기된 사건이요. 그때 당시에 그 입구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한 악취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와 이거 어떻게 사육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분초 씨가 사육을 했던 그 돼지 사육했던 장소와 기숙사가 거의 붙어 있는 그런 형태를 봤을 때 이 사건이 단순히 이 분초 씨의 사망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노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성찰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어서 기억에 같이 갔던 분이 이주 노동자도 사람이잖아요 라는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는 이주 노동자도 사람이고 똑같은 그 권리와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무하게 가족 품에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 채 그렇게 시체가 유기됐던 어떤 그 탐욕의 그런 사회 시스템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어서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봄, 가을에 한 번씩 그 풀약을 이제 뿌리는데 풀약을 하루 종일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아침부터 해서 뭐 아침 6시부터 해서 저녁 7시까지 뿌리고
그리고 또 벌레약, 제초 그 살충제는 또 뭐 한 달에 한 번씩 뿌리나? 그것도 뭐 그건 한두 시간씩 뿌린다고 했는데 그걸 할 때 그냥 일반 마스크 낀다고 하더라고요. 방독 마스크는 안 낀다고. 그런데 사장님도 거기 농장주도 그 농약을 뿌릴 때 마스크를 안 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식이 없기도 하지만 뭐 상업주도 끼지 않는데 노동자는 더 마스크를 끼기가 어렵겠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끼면 너무 먼지가 달라붙어서 불편하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이제 실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마석 가구 공단에서 오랫동안 그 가구 만드는 작업을 했던 분 세갈마문 감독님 인터뷰했을 때는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냐고 물어보니까 일단은 모든 그 E9 비자로 들어오는 그 우리나라 고용 허가제로 들어오는 노동자들이 3일 정도 집체교육 들어오자마자 집체교육을 받지만 하루는 뭐 방 배정하고 뭐 이것저것 정리하고 그런다고 제대로 못 받고 둘째 날 좀 받고 셋째 날은 또 사업주들이 데리고 오기 때문에 거의 못 받고 하루도 제대로 뭐 그 안전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 상태에서 그 투입된다. 그리고 직장에 배정이 돼서는 잘 받냐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 사장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사장이 제대로 안전교육을 하겠냐. 자기가 그럼 그 부담 다 져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현장의 어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안전교육도 이루어지고 조치들이 일어나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저는 이게 이주 노동자들에게만 닥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한국 전체적으로 일하는 문화라든지 그런 환경이 되게 좋진 않은 편인데 그것이 사회에 있는 약자인 이주 노동자한테 더욱더 악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한국의 내국인 노동자들이 다 동일하게 겪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고용허가제라는 것으로 묶어서 어떤 항의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인권에 침해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이라는 게 사실은 좀 너무 먼 얘기 같고 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계속 그거를 이제 목표로 두면서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가고 연대할 수 있는 것들도 이제 계속 연대하면서 계속 마음을 모으고 그때가 올 때까지 좀 계속 우리가 뭔가 액션을 하고 또 마음을 모아가고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주 노동자 산재 제로는 결국에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주 노동자분들이 생산하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나 뭐 식품들 그게 결국에는 저희 내국인들이랑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고 또 그들의 안전과 좀 삶이 보장이 된다는 것을 우리 한국 사회의 일터 문화도 건강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모든 일이나 제품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거를 좀 인정하게 된다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캔시 사건이 있으면서 그래도 이런 불법 기술사들이 개선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같은 일이 또 반복되지 않도록 애쓰고 좀 제도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이런 일들이 또 중요한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막 결심하고 목소리를 내고 그러는 게 중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질문을 이제 받았을 때 어떤 것이 우리가 이렇게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본 바로는 거창한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이주 노동자분 혹은 이웃분들을 찾아가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그칠 때가 참 많은데 실제로 그분들을 이제 포천 이주 노동자 센터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을 먼저 찾아가서 만났을 때
그분들을 알게 되면 그분들의 좀 필요를 알게 되고 그분들에게 있는 사회 구조적 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먼저 찾아가고 그분들을 존중하는 그런 만남이 저는 제일 먼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마음을 먹으면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되게 사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까도 말했지만 산재를 당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임금을 제때 못 받거나 부당하게 또 해고당하거나 이런 경우들 너무 많은데 그냥 한국의 인맥도 잘 없고 언어도 쉽지 않고 이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큰 제도를 바꾸고 이러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사람 몇 명 내가 한 명 더 품고 이러는 거는 현실적으로 한 사람의 삶을 더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제주도에 있던 친구 이제 방문을 했을 때 그 친구가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건 외로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없고 뭐 대화할 사람이 없고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일만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좀 작은 것 중에 하나는 그들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도 들어주고 밥도 먹고 같이 놀고 이렇게 해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면 매우 그들에게 좀 조그만지만 좀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